맛있다, 맛있어. 자네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어? 이거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조선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길었잖아. 그렇지. 길었지. 내가 이 352살 때였으니까. 500년이요. 조선은 무려 5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조선을 전기랑 후기로 나누기도 하잖아.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였더라? 기준? 기준? 그새 잊으셨어요?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그 전을 조선 전기, 그 후를 조선 후기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옳거니. 그렇지. 맞네, 맞아. 임진왜란. 임진년에 일본이 난리를 일으켜서 조선이 힘들었었잖아. 그러면 그 뒤로 조선 후기는 좀 편안해졌나? 글쎄. 궁금하시면 슬슬 풀리는 조선시대 후기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내가 준비됐을 줄 알았지. 당장 보자고, 당장. 큐! 슬슬 풀리는 조선시대 후기 이야기.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조선의 제16대 임금이 되는데 이 무렵 조선은 명과 가까이 하고 후금과 멀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후 세력을 키운 후금은 명을 물리치고 1636년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난리라 하여 병자호란이라 한다. 진작 항복할 것이지. 자, 그럼 항복의 의미로 신하 예를 갖춰라. 전하. 감히 이런 모욕을 주다니. 두고 봐라. 정.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다. 아버지 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17대 왕이 된 효종은 조청과 대포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북쪽 청나라를 정벌하려는 북벌 정책을 차근차근 펼쳐나간다. 하지만 갑작스런 효종의 죽음으로 이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멀리 사라지고 만다. 아버지와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깝다. 아까워. 아이고. 그래도 그 효종이 군사력을 강화한 덕분에 조선이 강해졌잖아. 그래서 나라 밖으로 전쟁도 더 안 일어나고. 그건 그래. 한숨? 그럼 뭐예요? 나라 아니 시끌시끌 전쟁이 따로 없었는걸요? 나라 아니? 아, 그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아치들이 네 편, 내 편 갈라서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힘을 얻으면 재산을 쌓으려고 백성들 못살게 굴고 다른 한쪽을 아예 몰아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잘 돌보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벼슬을 쳤더니만.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조선이 뭐 제대로 일어설 수 있겠어. 그래서 말이죠.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는 당파에 상관없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당평책을 실시하여 신하들을 하나로 모으고 왕권을 강화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키고 군역의 의무 대신 납부해야 했던 배 2필의 부담을 한 필로 줄여주는 등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간다.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은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는 신문고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격쟁을 실시하는가 하면 일부 상인들이 몇몇 벼슬아치들에게 돈을 주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권리를 폐지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덕분에 조선의 상업은 크게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상업뿐 아니라 서민 문화도 발전하여 홍길동전, 춘향전 등 다양한 한글 소설이 발표되었다. 또한 정조는 기몽도를 시켜 백성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조가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홍대영은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천문학을 연구하여 지동설과 무한 우주론을 밝혀냈으며 정약용은 거중기, 유형과와 같은 기계를 발명하였고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 등 조선의 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그야말로 태평성대구만, 태평성대.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편갈라서 싸우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나라가 그냥 쑥쑥 발전을 하잖아. 상업, 과학, 문화, 어느 것 하나 발전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 아니 근데 넌 왜 또 표정이 그러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계속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조선에 무슨 일이 생겼어? 어?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정조가 세상을 뜨고 정조의 아들 순조가 1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왕의 나이가 어려 실제적인 권력은 당시 순조의 장인이자 안동 김씨인 김조순이 쥐고 있었다. 이를 틈타 안동 김씨들은 김조순의 권력에부터 나라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세도정치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동 김씨가 아니면 나라 일을 할 수 없었고 백성들은 실력과 상관없이 안동 김씨에게 돈을 주어야만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게 벼슬에 오른 이들은 백성들에게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가 하면 온갖 횡포를 일삼아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했다. 이를 참다 못한 홍경래는 백성들과 함께 저항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세도정치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삶이 힘겨웠던 백성들 사이에는 성씨와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늘 아래 평등하다는 동학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신분과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인 세상. 이러한 세상이 참된 세상이지. 동학을 바탕으로 전봉준과 농민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군수들을 몰아내는 등 백성이 살기 좋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항운동을 펼쳤고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정부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에게 조선을 빼앗길 것을 걱정한 일본도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온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길 바라며 싸운 것인데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빌미가 되면 안 되지. 그래. 전봉준은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상하고 스스로 해산한다. 그러나 이미 조선을 침략하기로 마음먹은 청일은 조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자객을 시켜 조선의 국무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까지 일으킨다. 이에 각성한 고종은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자주적인 나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국내와 세계에 알렸다. 이거 편갈라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같은 성씨만 챙기고 백성들을 나몰라라 했구나. 이러니까 백성들이 화를 낼 수밖에. 화낼 수밖에 안만. 저렇게 해서 이 조선의 500년 역사가 끝이 나구만. 끝. 그래도 조선이 끝난 거지 역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 그렇지. 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역사는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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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